안녕하십니까. 달감독입니다. 말을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목이 잠겨있네요. 아이스크림이에요. 8월 3일날 유튜브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영상은 안 올린 지 6개월이 돼서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새로운 영상을 올려서 유튜브 채널을 지속하지 않으면 이제 그 수익 창출되는 그 조건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제 돈 못 번다는 얘기죠. 근데 거의 유튜브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돈을 벌거나 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렵게 만든 수익 창출 채널이니까 유지는 하려고 지금 이걸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황 토크죠.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는 사이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 테고, 그 다음에 최근에 브런치에 또 글을 잘 쓰진 않지만 최근에 한 글 2-3개를 올리면서 간략하게나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기 형식으로 올리긴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소소하게 작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큰 성과가 있거나 좋은 소식은 아니고, 제가 저와 제 주변을 느꼈을 때 계속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거를 자꾸 느끼고 있어요. 그냥 그게 단순히 촉이 됐든 어떤 직관이 됐든 그런 느낌이 좀 계속 듭니다. 그 일례로 제가 올해 들어서는 되게 병원을 자주 갔어요. 저는 보통 병원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간절기에 목감기가 한번 살짝 오고, 그 이후에 매년 2월, 3월 경에 스케일링 한번 받는 거, 이거 외에는 병원을 별로 다닐 일도 없고 다닌 적도 없고, 건강검진 나오면 2년에 한 번씩 검진 받으러 가고, 그 정도입니다. 딱 기본적인 것만. 근데 올해는 올 초부터 계속 여기저기 삐걱삐걱 되는데, 불편한데 막상 병원에 가면 결론은 큰 병은 아닌데, 이제 제 몸이 뭐라 그럴까요? 약해지고, 체력적으로 이제 약해지고 있다,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이제 신호를 몸이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쭉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별 그런 변화가 없이 살다가 40 중반 이상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런 게 맞닥뜨리니까 이제 처음에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변화를 몸이 신호를 주는구나. 그래서 좀 예민하게, 민감한 거죠. 예민한 것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1월에는 어쨌든 제가 매일 저녁에 달리는데 왼쪽 다리가 조금씩 저리기 시작했어요. 왼쪽 다리가 조금씩 저리기 시작해서 뛰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편하게 힘들지 않게 뛰던 거리가 이제 왼쪽 다리가 뛰면 뭔가 피가 안 통하고 쏠리고 붓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서 이렇게 한 번에 다 뛰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리도 좀 뻐근하고,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허리를 검사했는데 크게 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근육 이완제 이런 거 정도만 받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왜 불편하지 이거를 이유를 못 찾아서 혼자 계속 검색을 하면서 어느 과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지 찾고 있던 와중에 6월에 어머님이 자궁경부암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어머니 뭐 검사 받는 거 이걸로 계속 또 큰 병원을 다녔고, 그리고 3월에 수술 날짜가 3월 초에 잡혀서 어머니가 수술하러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날 제가 이제 혈뇨를 너무 심하게 봐요. 굉장히 그냥 아예 피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별로 아픈 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놀래서 그냥 이거는 부랴부랴 비뇨기과를 갔죠. 그랬더니 올해 초에 1월 때부터 조금 느꼈던 그 원인이 제 몸에 작은 그 결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결석이 뭐 신장에서 전립선 이런 데를 조금 자극을 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이렇게 때려서 그랬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CT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다행히 뭐 암이라든가 뭐 종양이라든가 좀 그런 심각한 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좀 괜찮아졌는데, 결석이 한 두어 개가 보인다고 했는데 어쨌든 있는 상태여서 약간의 그 불편함은 갖고 있는 상태로 지내면서 어머니 수술하고, 어머니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수술 잘 되고, 그러고 있다가 아이들이 또 한여름에 열감기를 심하게 앓아가지고 첫째, 둘째가 연달아 앓게 되면서 또 막 열이 막 40도 넘게까지 올라가서 아침에 응급실 또 가고, 저녁에 막 병원 문 닫기 전에 부랴부랴 뛰어가서 또 링거 맞추고, 그런 생활을 또 몇 주 하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또 제 왼쪽 복부가, 제가 배 복압을 채우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이게 저도 느끼고 와이프한테 손을 대서 제가 힘을 주면 이제 부풀어 오는 걸 와이프도 느꼈는데, 지금 내과도 가보고 또 다시 비뇨기과도 가보고 해서 또 다시 CT를 찍고 했는데 별다른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과 의사는 그냥 살 아니냐 그랬는데, 살이 배에 힘을 준다고 해서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CT상에 소견은 없는데 또 대장 내시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어쨌든 거기도 이제 밑에 장들이 쭉 지나가니까 어쨌든 직접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나이도 나이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위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했는데,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호암동에 살 때 그때 했었으니까 2015년도에 하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8년 만에 횟수로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예약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병원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제가 사는 동안에 올해 지금 8월인데 한 8개월 사이에 큰 병원, 작은 병원, 동네 병원, 뭐 애들 병원 엄청 많이 다녔고,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대상포진을 앓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장모님도 알아서 엄청 아프게 한달 고생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드니까 이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아, 너무 더운 날 맞으면 좀 뭔가 짐 빠지고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 8월만 지나서 요 더위가 한풀 꺾이면 9월쯤에 맞아야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오늘 진단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 하는 그 허리와 배 라인에 포진이 이제 작은, 처음에는 꼭 모기한테 물린 것처럼 한 두어 개가 시작됐어요. 옆구리에. 그래서 저는 운동하러 갔다가 그 공원에서 이제 뭐 맨몸 운동하고 갔다가 거기 모기를 물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냥 볼록하게 두 개 올라서 간지럽길래. 그래서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을 바르고, 그리고 뭐 지내다가 그게 조금씩 번지더라고요. 모기 물린 것처럼 한 방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면서 띠 형태를 점점 만들고 있길래, 그리고 간지러운 걸 떠나서 조금 욱신욱신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값을 아낀다고 글을 쓰는 동안 며칠 동안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만으로 굉장히 더위를 참아가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더워서 땀띠가 나서 살이 짓물러서 이렇게 그렇게 된 줄. 왜냐면 그 라인이 딱 앉으면은 허리띠 라인이니까 살이 접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피부과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 한 방 맞고 약 다 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요 괜찮은데, 이 피부 질환은 낫겠지만 조금 있으면 신경통으로 좀 통증이 올 수 있다. 근데 주변에서 하도 그 신경통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약간 지금 기대 반, 걱정 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저희가 이제 여름에 가족 휴가를 한 4박 5일 정도 가려고 예정을 해놨거든요. 이 타이밍이 잘못되면 딱 그 가족 휴가 기간에 이 대상포진 통증이랑 겹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글쎄 제가 직접 겪어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때까지 뭐 지내면서 어떤 유행하는 병이 막 아프다 했을 때, 그 병을 저도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걸렸을 때 저는 크게 앓지를 않았거든요. 코로나 때도 열만 한 38도 정도 올랐지, 뭐 몸살기가 있다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생활이 힘들었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백신을 맞았을 때도 뭐 큰 변화를 몸에 못 느꼈고,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병을 우습게 알지 말라고.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제 신체 변화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까지의 제 근황이에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제 사실상 작년 말에 초고를 쓴 이후로 이제 수정을 거듭해서 한 5고 정도가 나오면서,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줘도 되겠다 하는 정도가 나와서 주변 지인들에게 아름아름 좀 부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영화를 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맨날 그걸로 머리를 쓰고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그쪽으로 일을 안 한 지 10년이 되니까 아는 제작사들도 대부분 다 업종을 변경했거나 떠났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안면은 있지만 충분한 친분이 없어서 부탁 못 드리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얼굴에 철판을 갈고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올 5월 말에 마감이었던 그 콘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스토리 공모 대전은 예심에서 낙방했고, 그리고 다른 시나리오도 여기저기 스토리 공모하는데 가 보이면 계속 넣어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어, 지금 뭐 가족끼리는 되게 화목해요. 제가 뭐 일적으로 성과가 여전히 없고, 어, 외적으로는 썩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없지만 몸은 계속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굉장히 화목하고 즐겁고 잘 지내고 있고, 아이들 크는 거, 아이들 또 변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일적으로 성과가 없어서 조금 불편한 거? 좀 영향을 끼치는 건 다음 시나리오를 쓸 거를 줄거리까지 생각을 했는데 쓰는 게 조금 힘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럴수록 또 새로운 걸 또 써서 이렇게 총알을 장전해놔야 되는 걸 알면서도 좀 어쨌든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썼다고 해서 이게 단박에 누가 만들자 이런 것도 조금 정말 이러면서 또 되려 의심할 만한 일이긴 한데 그리고 뭐 꾸준히 하는 거는 지금 대상포진 때문에 아주 푹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뭐 그러니까 제가 가벼운 조깅 정도도 안 되냐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더워서. 그리고 몸에 이게 기본적으로 발진이 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이 뜨거워지면 이 발진이 더 올라오고 하니까 뭐 커피, 술, 뭐 홍삼, 인삼 이런 거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열을 올리는 듯한 올릴 만한 그런 거는 먹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따라야죠.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는 건 뭐 책 보는 거 하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글이 잘 이제 안 써진다기보다 지금 쓰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는 와중이고 어쨌든 그래서 글은 안 쓰지만 글은 계속 봐야 또 나중에 글 쓰는데 이 이질감이 좀 없거든요. 글을 타이핑하는 거에 있어서 참 그리고 딱 10년 전에 썼던 그냥 잔잔한 한 인간의 일대기 그 주인공의 10대 때부터 50대 중반까지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쓴 게 있는데 그 시나리오는 어쩌면 소설이라는 장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감히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시작은 하긴 했는데 이게 쓰면서 참 소설 쓰시는 분들 에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설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술 장르 중에 최상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 뭔가 보이게끔도 만들고 들리게끔도 만들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슬프게도 만들고 즐겁게도 만들고 온갖 가지 인간이 느끼는 오감들을 복합적으로 다 느끼게 해주는데 그게 그냥 글이라는 거, 문자라는 거.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혹은 음식 같은 것도 느끼고 맛보고 할 수 있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글에 비해서. 근데 이 글로 그 모든 거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최상위의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되게 감히?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역시나 지금 뭐 3분의 1 정도는 쓴 것 같은데 쓰면서도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객관화가 되고 있어요.
시나리오 쓰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시나리오 쓰는 거는 정제되고 정제된 딱 그 영화, 완성된 영화의 화면 속에서 보이는 그 장면을 아주 단순화시킨 글 리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그 영화의 분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러닝 타임 안에, 그러니까 종이로 치면 뭐 A4지 한 70장 75장 내외 정도 되는 그 한정된 분량에서 뭔가를 다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어로 말하면 뭐 묘사나 은유나 이런 것들을 주변 장치나 배우들의 연기로 다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면 굉장히 어렵긴 하죠.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쭉 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더 훨씬 어렵다는 개념보다 위대하다고 좀 느껴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소설은 이거 완성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는 엔딩이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서 분량을 좀 더 늘리고 지문을 추가하고 뭐 캐릭터의 감정을 조금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뚜벅뚜벅 쓰면은 뭐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쓰면은 뭐 올해 안에 초고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출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단계까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을 쓰는 그거를 계속 제 머릿속으로 돌려야 되니까 본 시나리오가 지금 안 써지니까 이 쓰는 리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뛰는 것 마냥 조금씩은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벌써 그냥 편집 없이 올리려고 그냥 짧게 말하자는데 두서없이 말했는데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자막도 별로 아마 달지 않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걸 봐주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전히 저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남아 있으셔서 봐준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족 여행을 가서 제가 좀 그때 신경통이 안 와가지고 대상포진에 통증이 없다면 좀 촬영한 거를 유튜브에 그냥 브이로그 식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 무더위 잘 보내시고 시원한 거 챙겨 드시고 보양식도 챙겨 드시고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